여러분, 손발이 저리시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셔서 손발이 붓는 분들,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혈관이 잘 막히거나 심장 쪽이 안 좋아서 협심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의 혈관을 뚫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혈관에 좋은 직접적으로 검증이 된 보충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보충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 보충제 성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리고 직접적으로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토키나제라는 단백분해 효소입니다. 나토키나제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효소이고 우리 몸에 어떤 작용 기전을 보여주고 얼마만큼 섭취해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제품을 섭취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키나제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토에서 추출한 되게 좋은 효소가 있다. 그게 바로 나토키나제인데, 나토를 발효할 때 들어가 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균이라는 그 고초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초균이 그 콩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 같은 그런 단백질이 바로 나토키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토균은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거든요. 폴리글루탐산, 비타민 K2,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같은 거, 폴리아민, 이런 다양한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성분이 바로 나토키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토키나제는 1987년도에 시카고 의과대학의 그 일본인 히로유키 수미 박사가 나토에서 인공섬유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토에 유래된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다 해가지고 나토키나제라는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플라그들, 그러니까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 같은 거를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게 바로 이런 나토키나제라는 보충제인데, 나토키나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고 어떤 작용 기전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효소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러 임상 데이터나 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나토키나제가 직접 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걸 밝혀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런 걸 섭취하면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작용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용 기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 혈전을 용해시키는 작용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혈전을 용해시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 나토키나제 그 자체가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접 혈전을 녹이는 거죠. 혈전은 단백질 덩어리죠. 그러니까 그걸 녹이는 그 자체의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 작용은 그 프로유로키나제라는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유로키나제로, 그래서 플라스민이라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줘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나올 건데, 그래서 혈전을 플라스민을 활용해서 녹이는 방법, 그리고 TPA라는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체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플라스민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나토키나제 그 자체가 혈전을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플라스민이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보여주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두 가지 작용 모두 우리 혈관에 막혀있는 이 플라그들, 단백질 덩어리를 직접 녹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토키나제 효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작용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간, 신장, 폐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혈압을 정교하게 조절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작동되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그 효소를 억제를 해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작용은 혈압약과 비슷한 작용을 보여주고, 실제로 일부 임상실험에서는 특정 혈압약과 동등한 혈압 강화 작용을 보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증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작용 기전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해요. 원인이 되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작용을 시험관 내에서 입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토키나제의 작용 기전은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심혈관에 좋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혈전 관련돼서 이런 실험
논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건강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루에 2000 단위의 나토키나제를 투여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나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진 건데요. 이 실험 데이터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B와 C를 보시면은 피브리노겐이 점진적으로 살짝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피브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브리노겐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D를 보시면은 응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를 좀 물켜주는 작용이 있다를 알 수가 있고, E를 보면은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용들이 있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0분에 있는 논문을 보시면은 동물 실험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인데요. 나토키나제가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줬다. 대략 나토키나제를 킬로그램당 500ml 정도를 투여했을 때 아스피린 킬로그램당 30ml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줬다. 혈액 응고 측면에서요.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첨부되어 있는 이 논문을 보시면 고혈압 초기 환자인 8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에 매일 2000 단위의 나토키나제를 투여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한 5.5 정도 낮춰져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토키나제의 적용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섭취를 해야 되냐면은 혈전증이 있거나 색전증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는, 혈관이 막혀져 있는 이런 분들이 섭취하면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상 동맥경화 같은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막혀 있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섭취하면 좋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협심증 같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도 예방적인 측면으로 섭취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수족냉증과 같은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도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치질이나 하지정맥류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혈관에 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섭취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항암작용, 치매 예방, 고지혈증 낮추고 이런 거는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의 대부분은 시험관 수준의 실험이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적고요. 임상 실험도 보면은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부 데이터에서는 나토키나제와 피크노제놀이라는 그 폴리페놀 있죠. 소나무 껍질 추출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혈전 억제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모나콜린 K라는 홍국 추출물 있죠. 고지혈증에 좋은 거, 그거랑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토키나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냐, 섭취 용량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나토키나제는 일반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1일 한 2000 FU, 그러니까 2000 단위를 사용한 임상 데이터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일 2000에서 많게는 6000 정도를 공복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토키나제는 효소이기 때문에 위액에 있는 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섭취하면은 나토키나제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덜 되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공복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토키나제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첫 번째는 혈전약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거나 아스피린 같은 거를 같이 드셨을 때 피를 너무 물켜줘가지고 출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첨부되어 있는 이 논문을 보시면은 1일 400ml의 나토키나제, 대충 한 8000 단위 정도인데, 이 정도의 나토키나제와 아스피린 100ml짜리를 같이 섭취했을 때 미세출혈이 발생된 케이스를 보고한 논문입니다. 아무튼 내가 혈전약을 섭취하고 있을 때는 용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임산부는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수유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세 번째는 혈압이 너무 낮은 분들 주의하셔야 되죠. 혈압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고 어지럼증, 두통 같은 게 생기시면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응고장애가 있는 분들,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되는 혈우병 같은 게 있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섭취하시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소화성 궤양, 위궤양이 있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백분해 효소를 섭취하면은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는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피를 물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는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토키나제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나토키나제 제품의 그 특허 원료를 갖고 있는, 상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다 일본 회사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NSK-SD, NKCP, 오로키나제라는 그 상품명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NSK-S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도 일본 회사이고 특허 원료인데 25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대부분의 좀 쓸만한 보충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원료이니까, 이 원료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제품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트리콜땡땡의 나토자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NSK-SD의 원료를 사용하고 따라서 한 캡슐에 2000 단위의 나토키나제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K2는 제거한 나토키나제입니다. 60알 한 병에 47,000원 정도로 상당히 가격대가 나가지만 뉴트리콜땡땡 이 회사 제품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제품임을 감안해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은 1일 1회에서 2회 정도 공복 시 한 알 섭취하시면 되고요. 추후에는 국내와 해외 제품 이 나토키나제 제품이 다양한 게 있거든요. 숙성 마늘과 나토키나제, 여러 효소와 나토키나제, 그리고 모나콜린 K와 나토키나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토키나제가 믹스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을 한번 디테일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나토키나제를 섭취하실 때는 내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치의와 꼭 협의해서 용량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지만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수술 전에 꼭 끊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임상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판매해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드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이런 나토키나제 정량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량의 나토를 드시는 분들, 뭐 하루에 20g, 30g 정도를 계속 드시는 분들은 이런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오늘 영상은 나토키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토키나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